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 역사 제5권 텔르프시콜의 후반부 이오니아 반란을 촉발한 한 인물의 비참한 몰락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리스타고라스의 몰락과 헤로도토스가 이 권을 굳이 미완으로 끝맺은 이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499년 아리스타고라스는 이오니아 반란을 촉발합니다. 이듬해 사르디스가 불타고 아테네는 군함 20척을 보내 그를 지원하죠.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기원전 497년 그는 카리아의 전우들을 버리고 도주하다가 트라키아의 변방에서 이름조차 남지 않은 부족민들의 손에 죽습니다. 그 사이 무엇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헤로도토스는 왜 이렇게 서사를 끝맺었는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일부 사건과 연표입니다. 카리아 전선의 전개와 아리스타고라스의 지정학적 몰락을 시간순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오니아 반란의 배경, 페르시아의 전방위 진압, 마르시아스강, 라브라운다, 페다소스의 새 전투, 그리고 아리스타고라스의 도주까지. 기원전 499년 밀레토스의 참주 아리스타고라스가 이오니아 도시들을 결집해 반란에 불을 댕깁니다. 이듬해인 기원전 498년 아테네와 에레트리아 함대의 지원을 받은 반란군은 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를 점령하고 방어하는 극적인 성과를 거둡니다. 그러나 후퇴하던 반란군은 에페소스에서 페르시아군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고 이 패배를 기점으로 아테네 군대는 전선에서 이탈해 철수합니다. 아테네가 빠진 뒤에도 이오니아인들은 헬레스폰토스, 카리아, 키프로스 일대까지 반란의 불길을 확산시키며 결사항전을 이어갔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제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 분진합격, 즉 부대를 나누어 진격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합쳐 타격하는 전략으로 응수합니다. 다우리세스는 헬레스폰토스와 카리아 본대를, 아모르게스는 이오니아 카리아 협공을, 시시마케스는 남부카리아 전선을, 휘아메스는 헬레스폰토스 북부를, 오타네스는 이오니아 아이올리스 지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5갈래 가운데 주력군이 가장 집중적으로 투입된 곳이 바로 카리아 전선이었습니다. 카리아는 이오니아 남쪽의 산악 지형으로 독자적 언어와 강한 전사 전통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밀레토스의 핵심 동맹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반란의 척추를 끊기 위해 반드시 분쇄해야 할 결전장이었죠. 이렇게 해서 카리아 전선은 페르시아 주력대 카리아 연합군의 정면 충돌 무대가 됩니다. 첫 번째 교전은 기원전 497년경 백색 기둥이라 불리던 마르시아스강 인근에서 벌어집니다. 카리아 연합군이 집결한 가운데 킨디아 출신의 픽소다로스는 마이안드로스 강을 등진 배수의 진을 제안했습니다. 도주로 자체를 차단해 결사항전하자는 거였죠. 그러나 카리아 지도부는 이 제안을 기각하고 정반대 전략을 채택합니다. 페르시아군이 강을 건너오게 한 뒤 그들의 퇴로를 끊겠다는 거였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카리아군은 완강히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로 약 1만 명이 전사했고 페르시아군 측 사상자는 약 2,000명에 그쳤습니다. 카리아의 전술적 대패였습니다. 마르시아스 강에서 패배한 카리아 생존 병력은 라브라운다, 즉 군대의 제우스로 불린 제우스 스트라티오스의 신성한 숲으로 피신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항복할 것인지 아예 아시아를 떠날 것인지를 두고 격론을 벌입니다. 바로 그때 밀레토스와 그 동맹군이 구원군으로 도착하면서 카리아군은 다시 전쟁을 재개할 동력을 얻습니다. 연합 진영으로 페르시아군과 재교전했지만 결과는 1차 전투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특히 구원군으로 참전한 밀레토스군의 피해가 가장 컸죠. 동맹의 결합이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진 페르시아 물량의 압도가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연이은 재난에도 카리아인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잔존 병력을 규합해 한 번의 반격을 준비합니다. 지휘는 밀라사 출신 이바놀리스의 아들 헤라클레이데스가 맡았습니다. 페르시아군이 카리아의 도시를 파괴하기 위해 진군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그는 페다소스 진입로에 야간 매복을 설치합니다. 결과는 카리아의 극적인 대승이었습니다. 매복에 걸린 페르시아군은 야간의 혼란 속에서 전멸했고 최고사령관 다우리세스, 아모르게스, 시시마케스 그리고 귀게스의 아들 미르소스까지 적장 다수가 한꺼번에 전사합니다. 그러나 이 국지적 대승은 이미 기울어진 거대한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세 전투를 한눈에 비교해보면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마르시아스 강에서는 픽소다로스의 배수에 진 제한이 기각되고 카리아군 1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라브라운다에서는 밀레토스 구원군과 합류한 연합 진영이 더 큰 괴멸을 당했죠. 페다소스에서는 헤라클레이데스의 야간 매복으로 페르시아 사령관 다수를 도륙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국지적이었고 패배는 구조적이었습니다. 한 번의 대승만으로 뒤집기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물량과 시간이 너무 압도적이었던 겁니다. 서부 해안에서는 페르시아군이 클라조메나이, 쿠마이 등을 차례로 함락시키며 밀레토스를 향한 거대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반란의 총지휘관 아리스타고라스는 측근들을 모아 도피처를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당대 저명한 지리학자이자 역사가인 헤카타이오스는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내놓습니다. 인근의 레로스 섬에 요새를 구축하고 피신해 있다가 페르시아의 공세가 잦아들면 훗날 밀레토스로 귀환해 권력을 되찾으라는 거였죠. 그러나 아리스타고라스는 이 합리적인 조언을 묵살합니다. 그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저울질합니다. 하나는 서지중해의 사르데냐로 이주해 새로운 식민도시를 건설하는 것, 다른 하나는 트라키아 에도니아의 미르키노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미르키노스는 과거 그의 장인 히스티아이오스가 다레이오스 왕에게서 하사받았던 영지였습니다. 기원전 497년경 아리스타고라스는 미르키노스를 최종 도피처로 결정합니다. 그는 밀레토스의 통치권을 유력 시민 피타고라스에게 위임하고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만을 이끌고 트라키아로 항해합니다. 자신이 지른 불 한가운데 조국을 버려두고 떠난 거죠. 미르키노스는 은광과 풍부한 목재로 지정학적 잠재력이 높았지만 동시에 호전적인 트라키아 부족들이 할거하는 위험한 변방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도착해 영지를 장악한 뒤 인근 트라키아 부족의 도시를 무리하게 포위 공격합니다. 그런데 방어군이 휴전과 항복 의사를 밝혔음에도 교전이 발생했고 트라키아인들의 기습으로 그는 자신의 전군대와 함께 피살됩니다. 이오니아 반란을 촉발한 장본인의 어이없고 허무한 최후였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인물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심, 기만, 그리고 변방의 희극적 몰락. 헤로도토스가 아리스타고라스라는 인물을 어떻게 해부하고 있는지를 세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헤로도토스의 텍스트에서 아리스타고라스는 기본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적 비호 아래 자국민을 지배하던 밀레토스의 참주로 묘사됩니다. 반란을 기획하면서 그는 동족 이오니아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참주직을 표면적으로 내려놓고 이오니아 전역에 이소노미아, 즉 정치적 평등을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친페르시아 참주들을 체포해 각 도시 시민들에게 인계하는 극단적인 정치적 쇼까지 감행하죠. 그러나 헤로도토스는 이것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이념적 결단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군사력 동원을 위한 기만적 책략이었음을 명확히 폭로합니다. 폭군이 자유를 부르짖는 광경, 헤로도토스 서사의 첫 번째 균열입니다. 기만의 정수는 외교 무대에서 드러납니다. 아리스타고라스는 스파르타의 왕 클레오메네스 앞에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도구였던 청동 세계 지도를 펼쳐 보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새겨진 그 지도를 짚어가며 페르시아군은 창과 방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약한 적이며 수사의 막대한 황금은 손쉬운 약탈 대상이라고 종용합니다. 그런데 클레오메네스가 이오니아 해안에서 수사까지의 행군거리를 묻자 아리스타고라스는 무심코 진실을 누설합니다. 석 달의 여정. 스파르타 군대를 내륙 깊숙한 곳까지 보낼 수 없었던 클레오메네스는 해가 지기 전에 스파르타를 떠나라고 명령하며 그를 추방합니다. 헤로도토스의 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탐구자 헤로도토스 자신과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실수가 되어버리는 사기꾼 아리스타고라스. 두 인물의 대조가 이 장면 하나로 선명하게 떠오르죠. 스파르타에서 추방된 아리스타고라스는 곧장 당시 가장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던 도시 아테네로 향합니다. 3만 명의 시민이 모인 민회 앞에서 그는 똑같은 궤변 아시아의 부와 페르시아군의 나약함을 반복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죠. 밀레토스가 아테네의 식민도시라는 혈연호소입니다. 부유한 자식 도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감정적 명분이었죠.
결국 아테네인들은 군함 20척의 이오니아 파병을 결의합니다. 이 대목에서 헤로도토스는 통렬한 한 줄을 던집니다. 한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3만의 무리를 속이는 것이 더 쉽다. 민주정의 집단 사고가 가진 취약성과 선동가의 교활한 언변이 가진 위력을 동시에 겨냥한 차가운 조소입니다. 그렇다면 아리스타고라스가 거대한 반란을 기획한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념도 자유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군사적 무능과 정치적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도피였습니다. 발단은 낙소스 원정이었습니다. 낙소스 귀족 망명객들이 지원을 요청해 오자 아리스타고라스는 이를 영토 확장의 호기로 인식합니다. 독자적 군사력이 부족했던 그는 사르디스의 사트라프 아르타프레네스를 설득해 막대한 군대와 함선을 지원받죠. 그런데 항해 중 페르시아 지휘관 메가바테스와의 유치한 주도권 다툼으로 원정대는 분열됩니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앙심을 품은 메가바테스가 공격 계획을 낙소스 측에 누설했고 농성 준비를 마친 낙소스를 상대로 4개월간의 공성전 끝에 막대한 자금만 탕진한 채 처참히 철수합니다. 아르타프레네스에게 진 빚, 그리고 메가바테스의 참소 등으로 숙청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사면 초가에 몰린 그는 다레이오스 곁에 머물던 장인 히스티아이오스가 노예의 머리에 새겨보낸 밀서를 명분 삼아 자신의 개인적 실책을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대한 항명으로 덮어버립니다. 즉 이오니아 반란은 적어도 헤로도토스의 텍스트 안에서는 한 사기꾼의 도피적 기획이자 책임 전가의 산물이었습니다. 여기서 헤로도토스 서사가 만들어내는 가장 날카로운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훗날의 그리스 영웅들 레오니에가스나 테미스토클레스 등은 페르시아 본대와 정면에서 맞붙어 조국을 위해 결사항전했고 거대 서사의 중심에서 산화하며 이름이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반란의 기획자이자 총지휘관이었던 아리스타고라스는 정반대의 궤적을 그립니다. 페르시아 본대를 피해 도주했고 동맹 카리아군이 옥죄하는 와중에 가장 먼 북방 변방으로 달아났으며 결국 이름조차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트라키아 부족민의 손에 죽습니다. 거대 역사의 주동자가 그 무대 중심에서 도망쳐 변방에서 하찮게 파멸한다. 이것이 헤로도토스가 의도한 서사적 아이러니의 정점입니다. 3부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 제5권의 결말 구조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권은 이오니아 반란의 종결, 즉 라데 해전이나 밀레토스 함락이 아니라 아리스타고라스 한 사람의 죽음에서 끊겼을까요? 헬레니즘기 분책의 논쟁부터 비극적 아이러니의 키워드 유페테스, 그리고 악의 시작 아르케 카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역사의 9권 체제, 즉 클리오, 에우테르페, 탈리아부터 칼리오페까지 9명의 무사 여신 이름을 붙인 이 분책은 헤로도토스 본인의 설계가 아닙니다. 기원전 3에서 2세기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학자들이 임의로 편집한 결과물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고전 문헌학계에서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기계적이고 인위적인 분책 때문에 이오니아 반란이라는 단일 사건의 흐름이 중도에 절단되어 긴장감이 손상된다는 거였죠. 그러나 최근 서사학계 크리스토퍼 펠링, 존 핸더슨, 사이먼 홈블로어 등의 연구는 정반대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분책이 우연이라 할지라도 헤로도토스 텍스트의 내적 리듬과 절묘하게 맞물리며 오히려 의도적인 주제적 변곡점을 형성한다는 거죠. 여기서 결정적인 키워드 하나가 등장합니다. 유페테스, 즉 쉬운 승리를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아리스타고라스는 제5권 내내 타인을 기만할 때마다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수사 정복도 유페테스, 사르디스 점령도 유페테스, 낙소스 정복도 유페테스. 모든 게 쉽다고 떠벌렸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수사 정복은 거짓말이었고 사르디스 점령은 일시적 성공 직후 곧바로 패배로 이어졌으며 낙소스 정복은 4개월 공성 끝에 철수로 귀결됐습니다. 자신이 벌인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마지막 그 순간 트라키아 변방에서의 죽음 또한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한 단어를 매개로 작동시키는 비극적 아이러니의 정밀한 설계입니다. 제5권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핵심 모티프가 있습니다. 아테네가 이오니아에 보낸 군함 20척을 두고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인과 바르바로이, 즉 야만인 모두에게 불행의 시작이었다.
이 한 문장이 바로 아르케카콘, 악의 시작이라는 표현입니다. 주동자 아리스타고라스가 변방에서 사라져도 멈추지 않는 파국의 연쇄. 밀레토스 함락, 라데 해전, 마라톤 침공, 살라미스 해전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을 헤로도토스는 이미 제5권에서 예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5권의 미화는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다가올 폭풍을 응시하는 정적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4부입니다. 제5권이 역사 전체 서사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현대학계는 이 권을 어떻게 재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유럽 진출과 침공로의 완비, 아테네 민주정의 발흥과 충돌의 씨앗, 그리고 현대학계의 비판적 재평가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5권의 전반부는 사실 아리스타고라스의 반란이 아니라 다리우스의 부하, 메가바조스와 오타네스의 트라키아, 파이오니아, 마케도니아 정복 기사로 시작합니다. 이 배치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첫 단계, 헬레스폰토스의 페린토스가 정복되며 유럽 작전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 단합시 세계 최강의 전사들이라 불리던 트라키아 제부족들이 굴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 스트리몬 강 인근의 파이오니아 부족 전체가 아시아 프리기아로 강제 이주당합니다. 네 번째 단계, 마케도니아의 아민타스 왕에게 항복의 상징인 흙과 물이 요구되어 관철됩니다. 후임자 오타네스가 렘노스와 임브로스까지 점령하며 헬레스폰토스 제해권까지 장악하죠. 그러니까 기원전 480년 크세르크세스 대군이 그리스 본토로 진격하게 될 헬레스폰토스, 트라키아, 마케도니아 육상 병참선이 이미 제5권 시점에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헤로도토스가 깔아둔 거대한 복선이죠. 마지막으로 현대학계의 비판적 재평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반란의 동기. 헤로도토스 텍스트와 초기 학설, 예를 들어 엠케리 같은 연구자는 이를 아리스타고라스의 이기적 충동, 즉 두 그리스인 모험가의 불장난으로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K.H. 워터스, A. 앤드루스 등 현대 연구자들은 반박합니다. 일개 개인의 충동만으로 이오니아 전역이 5년 이상 제국에 항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기원전 525년 이집트 정복 이후 전통적 교역로 상실, 페르시아의 조세부담 강화로 인한 구조적 경제 위기, 그리고 친페르시아 참주제에 대한 누적된 시민적 불만이 더 근본적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둘째, 인물상. 헤로도토스의 텍스트는 그를 기만적 사기꾼이자 비겁한 도망자, 전형적인 희극적 폭군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피토치 등은 그에게 외교 군사적 통찰력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군사력을 정확히 인지하고 외교전을 펼쳤고, 사르디스 타격은 리디아인들을 페르시아 전선에서 분리하려는 전략적 시도였으며, 도피처로 삼은 미르키노스 또한 은광과 목재가 풍부한 후방 기지였다는 거죠. 셋째, 5권과 6권의 분책. 과거에는 헬레니즘기 학자들의 기계적 절단으로 평가됐으나 현대 서사학은 이를 주제적 경첩으로 재해석합니다. 5권은 발단, 6권은 응징과 확산. 의도적인 서사 분리가 오히려 인과율을 부각시키는 탁월한 문학적 장치라는 겁니다. 결국 개인의 충동만으로 5년 이상 제국에 항전할 수는 없습니다. 더 큰 구조가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한 개인이 일으킨 거대 사건. 맹목적 야심과 교활한 기만술이 거대한 톱니 4바퀴에 잘못 맞물리며 통제 불가능한 폭주 기관차로 비화한 것이 이오니아 반란이었습니다. 둘째, 주동자가 사라져도 멈추지 않는 파국. 아리스타고라스가 변방에서 허무하게 죽어도 반란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완의 권이 만들어내는 비극적 진공이죠. 셋째, 다음 권으로 향하는 서늘한 전조. 라데해전, 밀레토스 함락, 마라톤 침공. 제5권의 미완은 다가올 페르시아 전쟁의 완벽한 도입부입니다. 헤로도토스가 한 인간의 죽음으로 한 권을 끊어낸 그 자리에는 그래서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가 이미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그림자 제6권 에라토의 응징과 확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박겉핥기였습니다.